네, 안녕하세요. TBQ 수학 Q원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조금 세팅이 좀 늦어서 오늘도 약간 좀 늦게 시작하는데, 오늘 을지대학교 다음 주에 있죠, 시험이. 그리고 이번 주에 삼육대 시험이 있고, 다음 주에 을지대랑 한성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은 을지대, 삼육대, 한성대 이렇게 요 세 학교 최신 기출문제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혹시 일정표 미리 확인하셨던 분들은 수정된 사항이 조금 있으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확인들 꼭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을지대학교 여기는 이제 수학이 15문제가 출제가 되고 유일하게 이제 문제마다 배점이 있어. 그래서 뭐 객관식은 뭐 6점짜리도 있고 뭐 5점짜리도 있고 단답형이 올해 이제 도입이 되는데 5문제가 도입이 됩니다. 총 15문제 중에서 10문제는 객관식, 5문제는 단답형. 그런데 이 단답형이 14점짜리가 있어. 무려 14점. 14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그 단답형 14점짜리를 얼마나 안 틀리느냐, 이게 바로 합격의 키가 될 것 같아요, 을지대학교는. 자, 일단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의료보건 전문 그 학교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간호학과나 그런 의료보건 계열 쪽으로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작년도 기출입니다. 작년도 기출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15문제라서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항식 고1 문제죠. 세모 문제고 다항식 나머지 정리로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로 나왔다, 그지? 자, 일단 다항식 3차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인수가 2개가 주어진 거야. 뭐 인수 정리라고 표현을 해도 좋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지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겠지. 첫 번째 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가 나머지인데 얘가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네, 손대국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1을 또 대입해보자. 1을 대입해보면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있는데 얘도 역시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 A 플러스 B는 5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 된다. 따라서 두 식을 더해주면 2B 6, B는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B가 3이고 A는 2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곱은 6이다. 1번 문제는 아주 수월하게 나온 편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걸 보통 오메가라고 읽어요, 수학에서는. 뭐 오메가 공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외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단순하게 외운 친구들은 이 문제 당할 수밖에 없어. 물론 고1 과정이긴 합니다, 이것도. 일단 이 식을 전개를 해봐야 되더라.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그다음 플러스 1이고, 그죠? 아니, 마이너스 1이면 죄송합니다.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5변에 있는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거를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뭔가 근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다 처음에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성립하잖아. 따라서 2 집어넣으면 되겠네. 조립제법 써볼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조립제법 오랜만에 쓰네. 2 대입해보자. 그럼 1 떨어지고 2개 곱해서 2, 2개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1, 그 다음에 곱해서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x-2를 일단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2차식, 1차식 상수하게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가 되는 거겠다. 그런데 얘는 2라는 실근이 나와, 그지? x는 2라는 실근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바로 오메가란 얘기야. 따라서 여기다 다시 쓸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문제 다뤄봤겠지만 좌변과 우변에다가 x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죠. 우변은 그대로 0이 되고, 그럼 좌변 전개하면 뭐가 되니? 그 유명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게 되는 거겠지.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의 근이니까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어도 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 그랬잖아, 오메가가. 따라서 2차 방정식에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대입해보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런데 구하라는 걸 보니까 오메가 세제곱,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요거 여기 있네, 그치?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서 얘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오메가 공식도 직접적, 팽차방정식, 그 고차방정식도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물론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적성고사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직접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항상 말했듯이 세모야, 세모. 개념이 단원 통합형으로 묻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시험 범위 맞죠? 이거는 속도, 미분 적분에서 이제 속도가 주어지는 거잖아. 속도 주어지면 끝났다 라고 했죠. 자, 속도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어, 얘들아. P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뭐가 0이라 그랬어? 바로 속도가 0이라 그랬지. 따라서 속도가 0인 걸 찾을 거야. 속도가 0인 걸 찾을 거라고. 그럼 4t제곱으로 묶어줘봐. 그럼 t-3이니까 얘 0초는 아닐 거 아니야. 0초는 출발하기 전이니까, 이 멈춰있는 상태니까 속도가 0이 나오는 거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뭐가 될까? 당연히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즉, 우리는 3초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구하라는 건 뭐야? 3초까지의 위치 변화량 그 자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원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가속도. 그런데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했지. 또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했잖아. 따라서 여기가 바로 그 자체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야. 즉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네. 그럼 지금부터 속도 적분하면 돼. 몇 초부터? 3초까지. 0초부터 3초까지. 속도가 뭐였냐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 그래프를 그릴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 얘가 3초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위치 변화량이 나오는 거겠다. 괜찮겠죠? 적분해보자. t 4제곱 마이너스 3 내려가서 4t 세제곱. 여기에다가 이제 3, 0 집어넣고 빼주기만 하면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3 집어넣으면 81이네. 3 집어넣으면 27에다가 4 곱해주면 108이네. 따라서 0은 0이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7만큼의 위치 변화량이 있다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봅시다. 44번 문제. 이것도 시험 범위 맞습니다. 아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수능이든 적성고사 11개 대학교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파트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이거 TV Q 한 장 우리 이 채널에서도 많이 했죠. 일단 독립이다 라고 뜨면 뭐 쓰고 시작하는 거야? A 교 B가 PA 곱하기 PB를 만족한다. 바꿔서 말해서 PA 곱하기 PB가 PA 교 B가 되면은 독립사건이구나. 말뜻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수학 시간이야 지금. 독립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마. 괜찮아. 몰라도 돼. 그냥 독립사건이다 그러면 A 교 B가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3 초기나 아니면은 고1, 2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금은 이 막판이잖아.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지금 을지대 기준으로는.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 그냥 몰라도 돼.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일단은 실전이야. 실전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용어를 지금 모르는 학생들은 생각하지 마. 그냥 독립사건 뜨면 이것만 생각해. 그냥. 됐죠? 자, 그리고 저기 있는 두 번째 식에서 P, B바 A,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은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지만 요 용어 자체는 식 자체는 풀 수 있어야 돼.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다. 그런데 얘가 3분의 2라고 했네. 그지?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어? P A 교 B는 P B 교 A랑 똑같아. 얘가 얘라 그랬잖아. 그지? 따라서 분자가 PA 곱하기 PB야. 분모는 그대로 PA야. 얘가 3분의 2다 라는 얘기니까 약분이 되면서 PB가 3분의 2라는 게 주어진 거야. 오케이. PB는 3분의 2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또 분석해보자. P, A바 B여. 자, 요게 4분의 3이다 라는 거야. 마찬가지 이 식을 알 수 있어야 돼. P 뒤에 거 분의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구나. 요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 얘가 4분의 3이다. 그런데 우리 PB의 연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까 PB 구했잖아. 3분의 2잖아. 1에서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이거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그럼 양변에 3분의 1 곱해줄까? 오케이, 3분의 1 곱해주자. 따라서 얘는 4분의 1이구나. 그럼 얘네들이 나타내는 것을 집합이랑 연관시켜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떠올려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B의 여집합이야. 그럼 B 빼고 나머지. 원장님이 손으로 칠하는 영역. B 빼고 나머지랑 A랑 겹치는 부분은 여기네. 그지? 여기를 말하는 거야. A차 B를 말하는 거지. 얘가 지금 4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한편 PB는 뭐라고 주어졌냐면 이 나머지 영역은 3분의 2라고 주어진 거야. 따라서 우리는 P, A 합집합 B를 알 수 있네. 그지? 얘는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두 개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지? 면적대로 봐서 12분의 3이야 얘는. 얘는 12분의 8이야. 따라서 12분의 1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한편 우리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뭐야? 합집합 구하는 공식. PA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 PA 더하기 PB. PB는 지금 3분의 2다. 그지? 그냥 쓸까? 아니, 그냥 여기다 공식으로 쓰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겹이지. PA 겹인데 이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PA 겹이 대신에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다고. 괜찮겠죠?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PA는 우리 모르는 거니까 얘를 구해보자. 그럼 얘를 X라고 줄게. 그 다음 PB는 3분의 2다. 그 다음 PA는 다시 몰라. PB는 다시 3분의 2야. 요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X를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게 PA라는 얘기죠. 따라서 두 개 계산하면 3분의 1X잖아. 왼쪽으로, 맞죠? 3분의 1X. 우변으로 놔두자. 3분의 1X가 될 거야. 3분의 2가 좌변으로 넘어갈게. 12분의 8이잖아. 12분의 8 빼주면 12분의 3이 되는 거겠지. 결국 4분의 1이 되는 거겠네. 따라서 X는 양변에 3 곱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 된다. 뭐가? PA가 4분의 3이다. 그런데 구하라는 거는 PA 곱하기 PB를 구하라고 했네. 따라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4분의 3하고 3분의 2하고 곱해주자. 그러면 날라가서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확통 문제였습니다. 확률이죠, 확률. 확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떠한 식이 나오는지,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죠. P, B바 A가 어떠한 식을 보이는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벤 다이어그램과 연관시켜서 집합하고 연관시켜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문제는. 45번 통계 문제로 나왔네. 시험 범위 맞고, 일단은 이 확률 분포표가 나오면 항상 처리해야 되는 게 뭐야?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거. 따라서 얘 5분의 3 있고 얘 5분의 1 있잖아. 그럼 당연히 A는 5분의 1이네. A 구했네 이미. 그죠? 이 상태에서 분산 구하라 라고 했지? 그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일단 평균인 EX를 구하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X하고 P를 곱해. 그 다음 다 더해주면 되죠. 1하고 5분의 3 곱해. 플러스 2하고 A가 5분의 1이었으니까 곱해주면 5분의 2 플러스 그 다음에 5분의 3. 얘가 간단하게 평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따라서 얼마니? 5분의 5에다가 5분의 8이다. 이렇게.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은 X를 제곱한 다음에 P 곱해줘. 그 다음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1을 제곱해주면 1. 그 다음 곱해주면 역시 5분의 3. 그 다음 2를 제곱해주면 4가 되지. 4랑 곱해줘서 5분의 4가 된다. 그 다음 3을 제곱해주면 9가 돼. 따라서 5분의 9가 된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5분의 7에다가 16이 되는 거겠네. 괜찮겠지? 따라서 우리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뭐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따라서 제곱의 평균 5분의 16이었네. 여기서 평균의 제곱 25분의 64를 빼주면 답이다. 분산이 되는 거겠지? 통분해볼게. 25분의 5 곱한 거니까 5 곱해주면 80이네. 마이너스 25분의 64 처리해 주시면 25분의 16이 바로 분산이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6번 문제. 자, 요거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이과 파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가 안 됩니다.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요거는. 자, 47번 문제. 요거 유형 요 근래 굉장히 자주 나오지? 그지?
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거 한 문제씩은 꼭 껴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개념서나 모든 문제집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지수 파트에서 가장 필수적인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살짝 조금 꼬아놨어.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42에 x승은 81이다. 그 다음에 7에 y승은 물론 로그로 풀 수도 있는데 지수로 풀어줄 겁니다. 이거 계속 해왔듯이 얘는 3 루트 3이다. 자, 요게 주어졌어. 그런데 우리는 뭔가 x분의 1 역수들이 필요해. 따라서 좌변에다가 x분의 1승을 지금부터 해주자. x분의 1승 해주면 얘는 42가 나와. x분의 1승 그냥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81은 3의 4승이잖아.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의 x분의 4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양변에 y분의 1승을 해줄게. 그럼 7이 나올 거야. 우변은 얘는 3의 5승이거든. 따라서 3의 y분의 5승이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18은 z분의 1승 해주면 얘가 뭐니 얘들아? 3 루트 3은 뭐야? 3 곱하기 3의 2분의 1승이잖아. 3의 2분의 3승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의 z분의 1승이니까 3의 2z분의 3승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x분의 4가 아니라 x분의 8이야. 그럼 양변에 뭘 해주면 될까? 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제곱을 해봐. 그럼 42의 제곱. 얘는 얘 전체 제곱해줄 거야. 제곱해주면 계산하면은 3에 우리가 원하는 x분의 8이 나오겠지. x분의 8.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y분의 10이 필요해. 따라서 얘도 제곱을 해주자. 제곱을 해줄 거야. 이렇게. 양변을 제곱을 해준다. 그럼 77에 49는 이제 3에 y분의 10승, 우리가 원하는 y분의 10이 드디어 등장을 했지. 그냥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는 3승이 필요해. z분의 3이 필요해. 따라서 2분의 1승이 필요가 없어.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버려. 이렇게 제곱을 해버려. 그죠? 그럼 얘는 18의 제곱. 18의 제곱은 얘는 3에 약분돼서 우리가 원하는 z분의 3이 등장을 하겠네. 이렇게. 괜찮겠지? 자, 우변들을 살짝 쳐다보니까 밑이 전부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첫 번째 거에서 얘는 지수를 빼줄 거고 다음 것도 빼줄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얘를 나누고 다시 얘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즉, 좌변은 좌변끼리 나눠. 나누기 49, 나누기 18의 제곱. 얘는 우변은 3의 x분의 8에서 마이너스 y분의 10 나누는 거니까 z분의 3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놈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 계산하자 이제. 단순 계산이잖아. 그럼 42 두 번 써. 42 곱하기 42에다가 곱하기 얘는 7 곱하기 7분의 1이야. 역수니까 나누기. 마찬가지로 얘는 곱하기 18 곱하기 18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7, 6에 42 7, 6에 42 6, 38 6, 38 오케이. 그러면은 9분의 1이 나오겠네. 그죠? 9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뭐란 얘기야?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마이너스 2다 라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물론 얘는 로그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양변에 로그 취해줘서 풀어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수로 풀어줬기 때문에 일단 지수로 풀이하는 방법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자. 48번 문제. 자, 요거 고1 거긴 고1 건데 얘는 세모가 아니라 X야. 왜 그러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영역이 없어졌어. 부등식의 영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도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2021학년도 모의 그 적성 문제 풀이를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예상이 돼 있거든요. 의일지대학교 거. 근데 2021학년도 모의 적성이면 올해 출제한 거야. 올해 이렇게 시험을 내겠다고 출제한 건데 그걸 선생님이 원장님이 확인을 해봤더니 개판이야. 을지대학교에서 잘못 냈어. 옛날 걸로 냈어. 그래서 전화했어. 을지대학교에. 네, 여보세요. 네, 저 이번에 을지대 이제 학생인 척하고 을지대 저기 적성고사 준비하는 수험생인데요. 2021학년도 모의고사 지금 연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전화해서 입학처에 전화해서 을지대학교 수험생인데 그 학교 측에서 올려준 모의 적성고사 2021학년도 거를 확인을 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거 시험 범위가 맞냐? 그랬더니 거기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나 봐, 그런 거를.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거 저희가 잘못 올렸고요. 그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건 작년 거 기준으로 만든 거고, 올해는 수험생이 생각하듯이 수학 그 문과 과정에서만 출제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시험 한번 보여줄게요. 2021학년도 모의적성 문제, 그 을지대학교 문제. 그냥 뭐 걔네들 올해 낸 건데도 그렇게 헷갈려서 냈어. 그래서 원장님 생각에 왠지 올해 마지막 적성고사잖아. 실수하는 대학교가 꼭 있을 것 같아. 즉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내는 대학교, 출제하는 대학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바로바로 오픈을 하면 되는데 기출문제들을 바로바로 오픈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 기출문제가 수능처럼 뭔가 투명하게 오픈이 다 바로바로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냥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물론 이제 각 수험생들이 뭐 이의제기를 하겠지. 근데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수험생들 정도면은 합격을 하는 친구들인데 합격자 발표나고 뭐 그 이의제기 하겠어? 그죠? 합격권인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예. 일단 대학교들도 이렇게 시험 범위조차 착각을 하면서 지금 혼란스러워 하는데 과연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낼 수 있을까? 모든 학교들이 100% 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잡소리가 길었고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9번 문제. 함수치고는 꽤나 신경 써서 나왔어. 합성함수 단순 계산은 아니고 두 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일단 주어진 조건 한 번 더 쓰고 시작할게. F1이 2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F 인버스 바로 열고 쓸게. G 인버스 바로 열고 쓸게. FX가 있는데 얘가 3x-8이다. 주어진 건 이 두 개만 주어졌어. 이 두 가지에서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논리는 간단해. 일단 인버스를 띄워주면은 바꿔준다는 거. 그거밖에 안 쓸 거야. 보여줄게. 얘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봐. 얘도 하나의 덩어리라고 봐. 그럼 인버스 띄워주면서 얘네들 자리에 바꿔줄 수 있겠지. 그지? 자, 따라서 F, 이 인버스 띄워주면서 3x-8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G 인버스 FX. 일단 이 식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기도 인버스 띄워주면서 이번에는 얘 동그라미 또 자리 바꿀 수 있겠네. 그죠? 따라서 인버스 띄워주면서 좌변에다 쓸게요. G 인버스 띄워줬어. 그리고 얘를 써주는 거야. F 3x-8 이렇게. 그 다음 FX. 이런 식으로 식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인버스를 떼주면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를 여러 번 쓴다. 바로 요 포인트가 되겠지. 자, 이제 구하라는 걸 보면 요거 볼게요. 첫 번째 F 인버스의 G 괄호 열고 F-5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이건데 일단 첫 번째 거부터. 그럼 우리는 요거를 얘네 세 개 중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F 첫 번째 걸 보니까 F 인버스 G야. 아니네. 그럼 일단 이 안에 거부터 해결을 하려고 해보자. GF가 붙어 있는 거. GF가 붙어 있는 거 여기 있네. 여기 마지막에 했던 거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랑 좌변, 여기 밑줄 친 부분이랑 여기 있는 좌변이랑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3x-8이 마이너스 5가 되는 x값을 추적해 보자. 그럼 3x는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3이 되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잘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어보자. G, F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와.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F1은 주어져 있네. 문제에서 2라고. 따라서 얘가 2다 라고 할 수가 있고 밑줄 친 이 부분이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네. 괜찮겠지? 그럼 우리는 구하라는 건 F 인버스 2를 구하라. 오케이. K라고 두자. 그러면 인버스 또 띄워줘. 띄워주면서 FK가 2가 나오는 K 값을 추적해 보니까 크게 1이네. 따라서 이 부분은 1이다 라는 것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그죠? 이게 원장님이랑 해서 지금 듣기만 해서 좀 수월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풀어보면은 좀 헷갈리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자, 그 다음 또 여기에서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할 거야, 이제 얘는 F 인버스 G2를 구할 거야. 오케이. 자, F 인버스하고 G하고 붙어 있는 거를 봤더니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거 다시 G2를 추적 한번 해보자. G2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2가 돼야 되겠네. 그죠?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1이 돼야 되겠네. 맞지? 따라서 3x-8이 1이 되는 값을 추적해 보자는 얘기야. 그럼 3x는 9가 되는 거고 x는 3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가 3 대입해 보자. x에다가
그럼 G 괄호 열고 3 대입하면은 F1이 나와. F1은 2라 그랬잖아. 따라서 G2야. 괜찮겠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가 바로 여기다 지금 뭐 대입하고 있어? 우리 지금 3 대입하고 있지? 얘가 F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G2라는 놈이 F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밑줄 친 이 부분이 F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앞에 뭐가 있었어? F 인버스가 있었지. 우리 F 인버스하고 F하고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두 개 붙어서 합성시켜주면 그냥 지워주면 돼. 그래서 그냥 정답은 3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 부분의 정답은 3이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4다. 이러한 식으로 풀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쉬운 것 같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였을 거야. 특히 수험장에서는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엔 답을 못 구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주어진 거를 기준으로 바꿔놓고 이 세 개 안에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뭐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 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자, 3차 함수 얘기 나왔네.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A가 그리고 양수래. 그랬을 때 열린 구간 알파, 베타에서 감소한대. 즉 알파, 베타를 어디가 딱딱 자를 건데 걔네들이 감소한대.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럼 감소하면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얘네들이 차가 최대가 되는데 그럼 알파는 여기 있어야 되고 베타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거겠네. 그때가 최대가 되겠지, 차가. 괜찮지? 따라서 알파가 극값, 베타도 극값. 그 중에서도 알파는 작은 값, 극소값이 되겠지, 극소값. 베타는 극대값. 그 다음에 베타에서는 극소값이 나오는 알파, 베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겠죠? 그런데 그게 4다. 즉 결국 이 차이가 4란 얘기야. 이 차이가 4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3차 함수니까 극값 구하려고 노력해보자. 자,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 있어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친구들 있는데, 분명히. 그냥 듣기만 하고 출석 체크 안 하는 친구들 있는데, 내일 봅시다, 또. 자, 보면은, 이거 일단 인수분해 하면 3, 1, A. 쫄지 마. 믿을 수 있어도 인수분해 가능해. 바위맨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3A고, 이거 A지. 그럼 3A, A다.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되는 거겠네. 따라서 A는 뭐가 될까? A는 3분의 A가 되고, A가 왜 나와? X죠. X는 두 근이 3분의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두 개가 나오는 거겠지.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A는 양수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죠? 따라서 얘가 더 작은 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란 얘기고 요 값이 3분의 A라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얘하고 차가, 이 거리 차가 4라고 한 거야. 따라서 3분의 A에서 얘를 빼. 그럼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4다 라고 한 거겠네. 따라서 계산해주면 3분의 4A가 4다. 따라서 A는 우리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A가 3이니까 이거 얼마겠어? 3 집어넣으면 1, 겠지? 그런 다음에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네. 극소값이니까 함수값에다가 1 대입하면 되지.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정답은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 답이 되는 거겠지. A는 구했잖아. 3이라고. 항상 9. 따라서 4에다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위맨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신가요? 바위맨님?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새로운 얼굴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적성고사 끝나고 나면은 12월 중순이 되는데 그때 원장님이 출산을 해요. 예, 이제 그때 이제 만삭이라서 그때 출산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일주일 정도 되려나? 1월 달부터는 기하를 할 거예요. 기하. 그래서 이제 예비 고2나 예비 고1 학생들이 예비 고1은 아니다. 예비 고3이나 예비 고2 학생들이 기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하에 대한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일단 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 너네들은 들으면 안 되고 너네들은 올해 올해 입시 끝내야 되고 기하 들으면 안 돼. 그죠?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보지 맙시다. 지금 계신 수험생분들은 뭐 가끔씩 놀러 와서 그냥 인사 한 번씩 하고 하면 좋죠. 그럼 힘이 되니까 또. 그죠? 자, 이게 희한하게 원장님이 딱 엉뚱한 소리 수업할 때 말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지. 이 뭐라고 그러지? 소통할 때나 그냥 개인적인 썰을 풀 때 그때 한두 명씩 숫자들이 늘어난다. 이 시청자 수가 진짜 신기해. 뭐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뭐 130명 정도밖에 실시간으로 안 듣고 있지만 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자, 이건 두 문제가 섞인 거야, 그냥. 3개짜리 부등식에서는 앞에 거 2개가 항상 성립해야 되고, 뒤에 거 2개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2x 플러스 k가 항상 성립되는 x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성립이니까. 그 다음에 또 2x 플러스 k가 x제곱 플러스 7, 얘를 항상 성립시키는 k를 구해주신 다음에 2개가 공통되는 부분이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얘 좌변으로 넘겨줄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아래서 놀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착각하는 학생들 의외로 많아. 이거 사실 고1 과정이에요, 이 내용. 그런데 일단 여기는 뭐 부등식이기 때문에 3차식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올 수 있어. 자, 이건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항상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대. 위로 조금 더 침범하면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돼야 돼. 맞잖아. 그럼 얘는 판별식이 뭐야? 0보다 작은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아니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게요. 1 마이너스 AC 계산해주면 플러스 3 플러스 K가 되겠네. 그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0이어도 되니까 등호는 붙여야 되겠지. 괜찮겠지? 자, 두 번째, 아래식 볼게. 얘는 이번에는 우변으로 넘겨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k가 되고 이쪽으로 벌어져야 되지?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아래로 볼록인데 항상 0보다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된대. 즉, x축이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이 위에서 놀고 있어야지 아래로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즉,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그림을 항상 보고 우리 중학생들도 알아. 이거는 창피한 얘기야. 조용히 얘기할게. 이 그림 판별식이 0보다 커?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에이, 대답해야 돼.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얘들아. K 보고 마이너스인가요? K가 어디? 감사합니다, 프랜시스님. 또 당황할 뻔했네. 여기고 2x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7. 여기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넘어올 때 k였죠. 집중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집중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납니다. 그럼 판별식 다시 쓰면은 1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a시니까 3. 다시. 판별식 1, 1은 1, 마이너스 a시다. 그러면은 플러스 3, 그 다음에 또 곱해주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이제 됐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시 한번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아니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따라서 판별식 또 쓰면 1 마이너스 ac 해주면 7 플러스 k,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제 너네들은 실수하면 안 돼. 자,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k가 넘어가 4, 마이너스 4. 따라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k는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서 6보다 작아야 된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4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6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는 중,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갑니다.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따라서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는 4하고 5 두 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모든 정수 K의 합인이 9가 되는 거겠지. 단답형이었어. 12점이잖아, 12점. 얘들아, 12점이면 등급 1등급은 말도 안 되게 우스운 점수야. 오케이? 맞추셔야 됩니다. 단답형 문제는 을지대 준비하는 친구들, 단답형 문제는 모두 다 옳긴 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수학 먼저 풀어. 국어하고 영어도 있잖아. 수학 단답형 먼저 풀어, 최소한. 단답형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단답형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되게 피눈물 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화 8송이, 장미 4송이, 튤립 7송이가 있어. 근데 맨 마지막 문장, 요게 나오면은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요거 나오면 좀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꽃송이의 배열도 순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A가 8개가 있어. 그 다음에 장미는 B가 4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튤립은 또 C라고 할게. 얘는 8개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7송이를 택해서 꽃 다발을 만들 거야. 꽃다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3개 뽑고, 그 다음 B 하나 뽑고, 그 다음에 C 하나, 둘, 3개 뽑고, 이렇게 해서 꽃 한 다발 만든다는 얘기야. 이러한 종류가 과연 몇 개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이렇게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면 어려워. 중복 조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 같은 종류의 꽃은, 같은 것들은 구별하지 않는다. 걔네들은 중복 조합. 즉, 왜 그러냐면 무기명 투표로 접근해야 돼. 무기명 투표 뭐라 그래서 원장님이?
A, B 두 후보가 있는데 6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거야. 근데 누가 누굴 썼는지를 몰라. 따라서 우리는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야. A, B 두 후보가 6명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0표 6표 받을 수도 있고 1표 5표 받을 수도 있고 걔네들이 중복조합이야. 다시 말해서 중복조합 문제가 나온다면 무기명 투표로 돌려주라고 했어.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문제에서 같은 종류의 것들은 구별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나오면 중복조합으로 생각해야 돼. 그럼 무기명 투표로 생각해야 돼. 유기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확률 문제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중복 조합은 얘들아 0도 허용을 하는 거야. 0도.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세 후보 중에서 그냥 7개 뽑으면 될 것 같아. 이 문제. 서로 다른 세 후보 중에서 7개 뽑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생겨. 왜? 얘네들은 문제가 안 돼. 넉넉히 있어. 얘네들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잖아. A 7개 구성할 수 있어. C 7개 구성할 수 있어. 그런데 B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B는 그렇게 구성을 못해. 따라서 이대로 가면 틀립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쉽게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기획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원장님은 어떻게 기획을 할 거냐면 B의 개수대로 기획을 할 거야. B가 0개 들어가 있는 경우, 두 번째 B가 1개 들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B가 2개 들어가 있는 경우, 네 번째 B가 3개 들어가 있는 경우, 다섯 번째 B가 4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 물론 B끼리 구분이 안 돼. 이거 B 2개 들어가는 경우 하나에 그냥 B 2개 넣었다고 그냥 2개 뽑았다고. 그럼 나머지 5개만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A와 C 중에서. 근데 A하고 C는 넉넉히 있기 때문에 8개씩이나 있잖아. 넉넉히 있기 때문에 괜찮다. 오케이. 첫 번째 경우 B에서 0개를 뽑는데 B가 없대. 그러면 A하고 C에서 7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즉 A하고 C죠. A하고 C 후보가 있는데 7명의 유권자가 무기명 투표하는 거라고. 우리는 투표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야. 맞잖아. 7표 뽑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서로 다른 후보를 앞에다 쓰는 겁니다. 서로 다른 후보 2개 중에, 즉 A하고 C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7개 뽑으면 1번 경우가 되는 거겠다. 이해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인가?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하나 뽑힌 거야. 그럼 나머지 6개 뽑아야 돼, 이제. B 하나 뽑힌 건 뽑힌 거고, 걔는 넣어놓고, 그지? 장미 하나는 넣어놓고 미리 이제 6개만 뽑으면 돼. 근데 6개는 이제 A하고 C로만 구성하면 되겠지. 따라서 얘는 2개 중에서 6개. 마찬가지 논리로 장미를 2개 뽑았잖아. 장미 맞죠? 가운데가? 장미 2송이 뽑아서 나머지 5개만 뽑으면 되잖아. 2개 중에서 5개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3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2개 중에서 4개 뽑으면 되는 거겠지? 이미 3개는 뽑았으니까. 우린 총 7개를 뽑을 거니까. 총 7개 뽑을 건데 이미 장미 4개 뽑혔대. 그럼 이제 3개만 뽑으면 돼. 따라서 2H3. 얘네들을 계산을 차분히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지. H.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해서 앞에다 써줘. 2개 더하면 9니까 8. C 뒤에 거 써주면 되겠다. 이것도 2개 더해 8이지. 그럼 빼기 1, 7C6. 이거 2개 더해. 그러면은 얘는 6C5. 얘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에 그럼 5C4. 2개 더한 다음에 빼기 1에 4C3. 아이고 쉽네. 4, 5, 6, 7, 8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냥 더해. 이 정도는 9에다가 15에다가 22에다가 30개가 정답이 되겠다. 수능으로 나와도 손색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봐요. 네, 짝짝짝짝. 네, 뭐 이거 이해하셨다고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맞죠? 답글 써주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정리. 수능에서도 나올 거야. 이거 적성도 잔뜩 나올 거야. 뭐냐면 확률 문제에서 뭔가 같은 종류의 꽃, 같은 종류다, 구분이 안 간다, 같은 고민형이다, 같은 연필이다, 그러면은 무기명 투표 생각해. 무기명 투표 생각한 다음에 중복조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복조합이 학생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은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들어가면은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53번 문제 봅시다. 자, 53번 문제는 시그마 문제로 나왔는데 일단 대입 한번 해볼까 우리?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입해봅시다. 근데 이거는 홀수, 얘는 짝수네. 1 대입해봐. A1 플러스 A2. 그죠? 그 다음 2 대입해봐. 그럼 A3 더하기 A4. 3 대입해봐. A5 더하기 A6. 그럼 쭉 가서 마지막 25 대입해봐. 그럼 A49, A50. 결국 이 좌변의 의미는 뭐였냐면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50번째 항까지의 합을 말하는 건데 그게 72라고 주어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요건 시그마 찢어줄까? 요거 찢어주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K가 문자야. A, K. 에다가 요건 상수잖아. 상수는 곱해줘서 플러스 50P로 빠져나옵니다. 얘가 194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란 소리야? 얘가. 방금 했잖아. 72라고. 얘가 72야. 그럼 계산하면 144잖아. 144가 우변으로 넘어가. 그럼 50P는 144 빼주시면 5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P는 1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은 12점이야. 상대가 안 돼.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객관식이랑 단답형부터 푸셔야 됩니다. 을지대 준비하는 친구들 분명히 말했어요. 그 옛날에 김영현 학생인가 온라인 제자 중에 여기 TVQ 수학 큐현장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제 남학생인데 그 간호대 6개 쓰는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을지대 쓰는 것 같은데 요새 잘 안 들어오시나 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겠죠. 자, 53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자. 54번 문제. 54번 문제.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출제가 안 되겠지. 집합 문제이기 때문에.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다. 쉬워. 이거 되게 쉬워. 기출문제잖아.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 단원이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런데 A는 유계약수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졌네. 그럼 우리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자. 1, 2, 3, 6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죠? 집합기호를 잘 못 쓰겠더라고 원장님은. 이쁘게 이렇게 그죠? A는 원소의 개수가 4개다. 그런데 요거 볼까 요거. 자, 이거 예전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 작년 재작년 수능까지는 그 대칭차집합, 집합이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대칭차집합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 대칭차집합이 이제 집합이 직접적인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올까는 싶은데 개념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고1 때 배워서 오히려 허를 찔릴 수 있어. 지금 현재 고3들 고1 내용이기 때문에 허를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단원통합형으로 나올 수 있어. 확률이랑, 특히 집합은 시험범위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 확률이랑 연관시키면은 조금만 묻혀도 확률 문제가 되거든. 그죠?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이 있을 때 이 좌변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딘가를 나타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일단 요거는 쉽지. 요거는 A 합 B는 그냥 다 칠해주면 돼. A 합 B.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여집합이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교집합 빼고 나머지야. 나머지. 교집합 빼고 나머지랑 아까 칠했던 A합 집합 B랑 공통된 거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이 교집합 빼고 나머지를 색칠할 거야. 그런데 앞에 있던 A합 집합 B하고 지금 색칠하는 이 부분하고 공통된 영역 어디냐고. 요 영역이지. 요 영역. 그죠? 얘는 빼고. 괜찮겠습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는 트렌드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나갔지 이제. 수능에서도 이것도 그렇고 학교 내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칭차집합. 그죠? 이 대칭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지? A차 B, 그 다음 B차 A의 합집합이다. 그지? 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대칭차집합이라는 게 밝혀지잖아? 그러면은 원장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걸로 가야 돼. 무조건. 그지?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걸로. 그런데 이 문제는 더 간단하게 나왔어.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 그래서 좌변이 말하는 영역은 여기 대칭차집합 영역이야. 교집합 빼고. 그런데 걔네들이 3, 4, 5, 6, 7, 8이래. 그런데 우리는 A는 1, 2, 3, 6이 있잖아. 그럼 공통되는 게 뭐가 있어? 3하고 6이 있네. 그래서 3하고 6은 여기 들어가야 될 거고. 나머지 3하고 6 빼고 나머지 3하고 6 빼고 나머지 4, 5, 6 들어갔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 8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여기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지. 뭐니 이거. A 합집합 B하고 교집합이 여집합하고 교집합이니까 맞죠? 그런데 10보다 작은 자연수다 라고 했어. 조금 문제가 잘못됐을 것 같은데 요거 단순하게 원장님은 요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1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바깥에가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약간 풀 때는 못 알아봤지? 그래서 1이 지금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2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3도 마찬가지로 3은 여기 있고 4 있고 5, 6, 7, 8 그 다음 9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체 집합 X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9까지 그 중에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X는 6의 양약수. 잠시만요.
지금 잘리지 않았죠? 지금 전화가 왔네요. 예. 자, 그래서 합집합 이렇게 되는데 3, 4, 5, 6, 7, 8이 이 대칭 차집합이다. 그런데 A는 지금 1, 2, 3, 6이다.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해요. 멍 때렸어요. 지금 딴 생각했나봐. 여기 있잖아. 3, 6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교집합에는 A가 1, 2, 3, 6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1, 2니까 여기가 1, 2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1, 2, 3, 6. 괜찮다. 그죠? 잘못된 문제 아닙니다.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고 6, 7, 8, 9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B는 얘네들이 되는 거겠지. 얘네들을 다 더해줘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에다가 7에다가 12에다가 19에다가 27이 정답이 된다. 놓치시면 안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원장님이 당황했어. 이렇게 너네들도 시험장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장하연 학생 듣고 있나요? 끝날 때쯤 들어와서 듣고 있어요. 출석 체크 하시네요. 장하연 학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 되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자, 55번 문제 보자. 55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기출문제인데 되게 간단하게 나왔어. 그치? 얘가 1에서 연속이래. 연속 조건 뭐니 얘들아? 세 가지. 먼저 함수값 존재한다. 그리고 극한값 존재한다. 그리고 그 두 개가 같다. 맞죠? 그런데 두 번째. 그 두 번째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 그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 1에 대한 좌극한이 얘라고 주어졌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좌극한이래. 우극한은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냥 끝났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함수값도 똑같아야 된다니까. 연속이 되기 위해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똑같아야 돼. 따라서 얘 자체가 f1이다. 이렇게. 그럼 먼저 이 두 개에서 a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우변으로 넘어가면 a가 되고 넘어오면 a는 2가 되겠네.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하든 극한값이 나오겠지. 2 대입해보자. 4 플러스 2 플러스 1.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따라서 정답은 함수값은 7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을지대학교 단답형 문제가 무려 14점짜리가 나와요. 14점. 한 문제에 5점짜리도 있는데 14점짜리가 나온다고. 어마어마한 그 배점이기 때문에 5문제를 안 틀리는 게 합격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을지대학교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추천드리는 바는 국어든 영어든 뭐 이렇게 다 봤을 때 일단 수학 5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돼. 다른 거 일단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맞추더라도 여기서 다 틀리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을지대학교 문제는 단답형 5문제를 꼭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이 삼육대학교 시험이고, 그리고 다음 주 주말이 2개가 있어요. 하루는 한성대, 하루는 을지대. 이렇게. 을지대가 먼저인가? 을지대가 먼저 같아요. 한성대가 일요일이고 을지대가 토요일 같아. 다음 주. 이번 주는 삼육대고. 그래서 지금 정신없게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원장님도 조금 그 스케줄에 맞춰서 원래 하려던 스케줄 말고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번 주는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삼육대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삼육대 쓰는 친구들은 좀 많이 좀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최신 기출문제랑 모의 적성이죠. 2021학년도 모의 적성까지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시간 체크도 해보시고 영상 편하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제 한성대 거 4개랑 을지대 2021학년도 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수험생분들 많은 기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큐원장한테. 마무리 멘트 항상 이렇게 프랜시스님이 이거 남겨주셨죠. 예.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 화이팅.